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좀 잠잠하고 소강 상태에 들었을 것 같은 코로나가 역시 우려한 대로 굉장히 전염력이 강해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퍼지고 있는데 수도권은 대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많고 고령 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은 데라서 좀 많이 우려되고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코로나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이 최근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가 많잖아요. 제 환자분은. 고혈압이 있는데 여러 이제 뭐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에 훨씬 더 잘 걸리고 또 사망률도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이냐, 내지는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겠느냐. 또 한간에 어떤 특정 종류의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코로나에 잘 걸리고 사망률도 높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약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거기에 대한 최신 논문이 이틀 전에 나왔는데 또 기사도 우리나라에 나온 김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혈압약을 먹으면 코로나에 더 위험한가요? 먼저 포괄적인 얘기죠. 코로나에 더 위험하다는 거는 고혈압약을 먹으면 더 잘 걸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근데 걸리는 건 둘째치고 사망률이 높으냐, 훨씬 더 많이 고생하냐 하는 게 이제 좀 물어보는 분들의 어떤 질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밑에 나오는 그 CD는 이렇게라도 설명드릴게요. 케이트 린지라는 여성 그 성악가가 부르는 바로크 시대의 그 성악인데, 이 아리아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스카르라티, 그 다음에 핸델, 그 다음에 하이든의 성악곡을 다 망라해가지고 이제 연주하는 건데, 제가 워낙에 이제 그 성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전 기하학이 위주인데, 왜냐면 너무 이렇게 귀를 쏘고 또 드라마틱 낭만주의 시대로 가게 되면 너무나 이제 그 대음량 내지는 과시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싫은데, 제가 최근에는 성악을 다시 좋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크 성악 때문에 그래요. 바로크 성악은 굉장히 극적이면서도 화려한데 그러면서도 뭔가 힘을 좀 덜 주면서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핸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성악 작곡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핸델 음악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쭉 설명드리는 동안 밑에 이 앨범에 대해서 쭉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사진적인 게 좀 나올 텐데 관심 있으시면 들으셔도 될 것 같고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6월 5일이죠. 동아일보도 나왔고, 뭐 뉴시스도 나왔고, 노컷 뉴스도 나왔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CNN 보도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고혈압 코로나19 환자 정상 혈압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2배 높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같이 코로나를 걸렸는데 불구하고 워낙에 고혈압이 있던 사람들은 고혈압이 어떤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2배 높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혹시나 더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가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원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원제는 유로피안 핫 저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유로피안 소사이티 오브 카디올로지, 유럽 심장학회 기관지입니다. 학회에서 내는 그런 잡지인데 최근 책 한 4일 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스트 트랙 클리니컬 리서치라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우한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중국 의사들이 이제 낸 연구예요. 보면은 Association of Hypertension and Antihypertensive Treatment with COVID-19 Mortality.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고혈압과 코로나 걸린 사람이 고혈압이 있을 때 그런 사망률이 높으냐. 또 하나 두 번째 명제는 특정 종류의 고혈압 약을 먹었을 때 더 사망률이 높으냐에 대한 이제 연구 보고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 이걸 드리냐면은
이게 저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뭐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또는 대충 하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러니 이걸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뭐 그거는 크진 않았지만 또 이것 때문에 또 좀 기사 내용이 약간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노컷 뉴스 쪽에. 그래서 그 잘못 알아듣고 내가 이런 약을 먹게 되면은 오히려 더 코로나 사망률이 높아지거나 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우려해서 이제 제대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좀 간단해요. 뭐 기전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자, 연구 방법은 2020년 2월 5일부터 3월 15일 동안에 우한에 무슨 그 코로나 전담병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훈시한 병원이 이게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우시한 호스피탈이라는 데서 이제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 2,877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혈압약을 먹냐 안 먹느냐, 고혈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뭐 고혈압 약 중에 이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을 비교한 거예요. 보면은 2,877명의 환자 중에서 30%가 이제 고혈압이었고, 그 중에 고혈압 환자 중에 83.5%가 혈압약을 복용했대요. 그러니까 꽤 고혈압이 많으니까, 뭐, 당연히 환자 중에 3, 40%는 고혈압 환자일 거고요. 모두 다 치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 1, 20%는 약을 안 먹을 거예요. 중국도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2,877명이 입원했다. 그 중에서 2,027명은 고혈압이 아니었고 850명이 고혈압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140명은 약을 먹지 않았다. 710명은 약을 먹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조사하고자 하는 약을 먹었고 나머지는 약을 먹지 않았을 때 그런 다음에 입원한 다음에 잘 살아나갔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아니면 입원 기간이 너무 길었느냐 아니면 무슨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정도로 나빴느냐 뭐 이제 이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고혈압이 과연 진짜 위험한가를 본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고혈압 유무에 따른 코로나 사망률을 보게 되면은요. 요거 이제 타임, X축은 이제 입원한 지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인데, 요 밑으로 가면 이제, 서바이벌 레이트, Y축은 이제 서바이벌 레이트, 생존율을 보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존율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올해도 입원했죠. 6, 70일 동안이니까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보면은, 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하이퍼텐션 네거티브, 즉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 70%, 80% 되는 사람들, 70%네.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진 사람들은 하이퍼텐션 플러스, 즉 고혈압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당시 2,500명 중에 약 30%가 고혈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입원한 다음에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되면서 점점 생존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현격하게 생존율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보면은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쭉 입원하면서 중하긴 했겠지만 많이 사망하진 않았는데 고혈압이 있는 사람, 진단받은 사람들, 워낙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꽤 많이 사망한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망률 해저드 레이셔라고 그러는데 3.7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보정 사망률을 따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한 2배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단지 고혈압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이 그러니까 위험이 2배 이상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건 알았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혈압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게 아니라 고혈압 약을 먹어서 사망률이 높다라고 그냥 단순하고 아주 과감하게 무식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있어요. 고혈압 약이 어떤 특별히 코로나가 더 우리 몸에 침입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코로나에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죠. 이것도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같은 고혈압 환자 중에서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 빨간색은 anti hypertension positive, 이게 뭐냐면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뚝뚝뚝뚝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입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존율이 뚝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죠. 사망을 많이 한다는 건데, 현격하게 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과 약을 먹은 사람과의 그 사망률 차이가 굉장히 현격해요. 그 뜻은 뭐냐면
고혈압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 입원 전에 이미 약을 먹고 조절을 잘한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았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망률이 안 그런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고, 두 번째로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잘 먹은 사람은 그나마 약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은 대답을 다 안 하겠지만, 왜 고혈압 환자가, 이제 옛날에 당뇨인이 더 많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당뇨인도 뭐 만만치는 않지만 고혈압처럼 단순하고, 이제 사람들이 고혈압을 단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약 한 번 먹으면 끝인데 매일매일 고혈압처럼 많은 사람이 앓고 있고,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병 때문에 왜 이렇게 코로나에 잘 걸리고 코로나의 사망률이 높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혈압을 다시 이제 바라보는 계기가 됐는데, 고혈압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혈압을 오래 앓으면은 폐 쪽으로 침범하잖아요. 코로나가 심장과 폐는 일심동체거든요. 서로 이렇게 입술과 이처럼 물과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나쁘면 같이 나빠지는데, 평소에 고혈압, 특히나 연세 드신 고혈압이는 심장도 좀 두꺼워질 수도 있고, 심장이 두껍지 않더라도 심장이 말캉말캉 말랑말랑해서 잘 늘어나고 잘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고 수축하는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요. 특히나 늘어나는 게 이완기 장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부담이 되고, 또 하나는 심장이 뻑뻑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심장에 혈관들이 많이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고 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지 않을 땐 모르지만, 이 코로나처럼 폐가 완전히 망가지고 또 일시적으로 폐가 이제 전체적으로 몸에 폭풍이 불어닥칠 때는 그걸 버텨나갈 수 있는 게 폐와 심장이거든요. 신장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까 확 나빠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고혈압이 태평성대에 있어서는 고혈압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난세를 당하게 되면은 고혈압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나쁜 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말씀 들으시는 단순 고혈압인들, 나는 그냥 약만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는데 가끔 안 먹어도 안 올라가서 뭐 그냥 대충 먹고 있어, 이런 분들 명심하십시오. 고혈압 치료 잘 하셔야 되고, 의외로 쉽잖아요. 소금기 늘 먹고 약 드시고 운동하고 담배 끊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혈압은 사망률이 고혈압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높더라. 그 다음에 고혈압 중에서도 약을 먹지 않고 게을리한 사람들이 약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쁘더라. 사망률이 높더라. 이제 그게 두 가지고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강의 시작할 때 또 뭐 하나 말씀드렸죠?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이 코로나 사망률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정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있었어요. 고혈압 약제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기 이비프로펜 사태 때 똑같은 건데, 프랑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프랑스 보건부 장관까지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그 이비프로펜이 뭐 안 좋고, 그 다음에 타이레놀을 먹어라 하라는 어떤 그런 하여튼 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라스 억제제가 코로나19를 더 심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 약이에요. 제가 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약 이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먹는 약이잖아 이럴 거예요. 라스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그 라스 억제제가 다른 종류의 혈압약에 비해서 코로나19가 들어오는 대문 역할을 해주는 물질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걸 먹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 또 바꿔야 된다라는 소동이 또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는 이제 대답을 내놨는데요. 라스 억제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라스 억제제라는 거는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의사님 분들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이런 약들 드시고 있으면 이게 라스 억제제인데, 가장 많이 쓰는 약이에요. 왜냐면 이 약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최신의 약이고, 약을 한번 쓰게 되면 시간이 오랫동안 작용하고, 이게 좋은 거거든요. 오랫동안 작용해야 돼요. 이 작용 시간이. 그 다음에 부작용도 적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염증도 억제하고 당뇨도 억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당뇨 가능성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하는 환자는 다 이걸 먼저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쓰겠죠. 단일 약제로 아마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혈압약 중에 17.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 중에 5명 중에 한 분은 이 약을 드실 거예요. 로잘탄, 코자, 로잘탄이라는 약이 무슨 로잘탄, 무슨 뭐하고 코자다고, 무슨 아모잘탄, 뭐 이런 약들이에요. 잘탄 붙으면 전부 다 이 약입니다. 발살탄,
발살탄, 디오반, 엑스포제. 이건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메폴민 전에 발암물질 사태 난 약이잖아요. 이게 발살탄, 디오반, 엑스포제 같은 약들이에요. 다음에 칸데살탄, 사탄 계열이에요. 탄탄탄, 아타칸,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 그다음에 또 카피 약들 칸데사탄, 무슨 아나탄 뭐 이런 약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이 이제 텔미사탄. 이게 이제 굉장히 반강기가 길어서 저도 많이 쓰는 약인데 텔미사탄, 미카로디스, 투인스탄, 셀미사탄 뭐 이런 계통들. 그다음에 올메텍. 이건 일본 약이죠. 올메살탄, 올메텍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보령제약의 약이에요. 우리나라 약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몇 가지가 했어요. LG에서 했고, 그 다음에 종근당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령에서 했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피말살탄, 카나부라는 제품으로 팔리고 있죠. 이게 단일 제약으로는 전 몰랐는데 보령 제품 카나부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탄탄탄이 바로 라스 억제제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 아마 얼추 복합체제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0% 고혈압 환자 중에 5분의 1이 먹고 있는 약인데 이것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한 몇 달 전에 나돌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약을 바꾸고 싶어 하고 의사 중에서 또 어떤 의사는 강하게 주장하고 바꿔야 된다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뭐 이제 건강 뭐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바꿔야 된다고 좀 그런 이설을 퍼뜨리고 환자들은 또 겁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거 제가 옛날에 이비프로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비프로펜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ACE2라는 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그냥 효소 종류예요. 효소 종류인데 이 ACE2가 증가하는 게 이비프로펜 같은 약을 쓰게 되면 ACE2가 증가한다라고 동물 실험에서 돼 있고 또 이제 더불어서 그때 같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ACE inhibitors and ARB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또 이비프로펜 어디 써 있던데 여하튼 뭐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ACE2라는 그런 그 엔자임 저기 뭐죠? 그 효소를 증가시켜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그럼 ACE2가 뭐길래 이런 약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게 보면은 코로나라는 거 왕관이잖아요. 왕관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삐쭉삐쭉 솟아나 있는데 이게 이제 스파이크라고 그러거든요. 이 스파이크.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열쇠하고 자물쇠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바이러스가 막무가내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애만 이제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죠. 일단 딱 들어오게 되면 얘가 열쇠하고 자물쇠가 맞아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스파이크가 열쇠고 우리 폐 세포가 이런 여러 가지 수용체를 내놓는데 이 수용체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자물쇠가 ACE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이라는 건데 원하고 2가 있는데 2란 뜻이에요. 얘네들이 딱 맞으면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감염이 시작되는 건데 하필이면 라스 억제제 아까 말씀드린 탄탄탄 코자, 무슨 로살탄, 칸데살탄, 무슨 탄들이, 이 기전상, 이건 이제 의사도 어려워서 잘 몰라요. 근데, 일반인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얘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바로, 이런 약을 쓰지 말자는 논리예요. 쓰게 되면서 나쁘다고.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동물 실험도 아니고 세포 실험에서 그렇게 나왔고 동물 실험에서는 결과들이 굉장히 서로 찬반 논란이 갈리게 서로 다 완전히 상이한 결과가 나왔고 사람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피 속에 돌아다니는 이거의 농도와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겟이 되는 폐세포에서 이거의 농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험 방법론에 그런 게 있고 너무나 단순하게 실험실 결과나 동물 실험의 결과를 사람한테 외삽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발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겁내하고 이제 그런데 사람에 대한 연구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좋을 거라는 논문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오늘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라스 억제제 아까 말씀드린 AC 억제제 그 다음에 ARB 억제제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드신 탄탄탄 저기 제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제 환자는 거의 다 탄탄탄 들어갈 거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제 환자는 다 당뇨병 환자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 환자 아니면 심장이 나쁜 환자 아니면 단백뇨가 있는 환자니까 탄탄탄은 안 쓸 수가 없어요. 가끔 정말로 단순 고혈압으로 오는 젊은이들한테는 베타 차단제, 뭐 콩코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콩코르 쓰고 이제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인데 정말 단순 고혈압, 아무것도 없는 고혈압은 이제 이뇨제 계통하고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탄탄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안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라스 이니비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무슨 로잘탄, 무슨 탄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쓰지 않는 사람하고 봤을 때 사망률의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이건 차이가 있지 않냐? 파란색이 더 떨어지고 라스 이니비터를 쓰는 사람이 덜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라스 이니비터, 즉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라스 억제제를 쓰는 사람들이 덜 죽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P는 0.354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 논문 2,600명의 500명의 연구 논문에서는 고혈압약 중에서 라스 억제제를 쓰는 사람과 라스 억제제를 쓰지 않는 사람 간의 사망률의 차이는 없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라스 억제제를 쓰고 안 쓰고 한 사람이 한 150명도 안 돼서 통계적으로 너무 파워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다른 논문들을 다 합쳤어요. 그래서 장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일리, 그 다음에 중앙맹하고 이제 까오까오, 차오까오라고 하는 이제 다 중국 사람들이 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외국 논문에 괜찮은 외국 논문에 발표한 것들을 다 메타 분석해서 풀 애널리시스를 해서 그 데이터까지 통계까지 다 잡아다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N수 통계적인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케이스의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 봤더니 라스 이니비터를 쓰는 쪽하고 라스 이니비터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보면은 라스 이니비터를 쓴 사람들이, 즉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탄탄탄, 로잘탄, 칸데살탄, 텔미살탄, 그 다음에 피말사탄 여긴 없었죠.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살탄 계열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자기네 실험에서는 이거 쓰고 안 쓰고를 갈라치니까 너무나 N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파워가 적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연구자들의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서 봤더니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탄 계열의 라스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안 쓴 사람보다 더 낮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잘 모르니까 기자들이 그냥 CNN 받아 보도다 쓴 거에서는 엉뚱하게 반대되는 얘기도 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논문 자체로는 중립이었으나 다른 걸 다 끌어다가 다시 통계를 돌렸을 때는 이 탄 계열에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려와 달리 코로나19엔 사망이 낮았다라는 거야. 그 우려라는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프랑스에서 난리가 난 정말 동물 실험도 요만한 거 갖고 그냥 완전 침소봉 돼가지고 이런 계통의 약을 먹게 되면 ACE2가 늘어나는데 ACE2는 코로나가 잘 붙는 세포 수용체다. 따라서 이런 계통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더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식의 괴담도 맨 처음에 돌았거든요. 고혈압 환자가 다 잘 걸린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ACE2라는 거, 이거는 의사 대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ACE2라는 게 더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코로나에 의한 폐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고 지금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로잘탄 갖고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임상 실험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약을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고혈압인은 비고혈압인에 비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 위험이 2.1배, 아까 3.5는 이제 그건 unadjusted 해가지고 보정하지 않은 값이고 보정했더니 2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의외로 비고혈압인에 비해서 코로나 사망이 2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한계 상황에 적응하고 있었을 때 태평성대 있을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난세 때는 정말 심장오락은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드니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심장 이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고혈압인 중에서 혈압약을 먹지 않은 사람은 먹은 사람에 비해서 2.27배 정도의 사망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약을 그나마 설상가상으로 고혈압약까지 먹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잘 모르는 의사
아니면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그 공포와 우려를 표명하는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라스 억제제를 먹는 사람과 다른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의 코로나19에 대한 사망 위험은 적어도 이 연구 자체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었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고, 연구자가 다른 연구를 끌어다가 합쳤을 때 풀드 애널리시스라는 걸 하면은 라스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은 다른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relative risk라고 그러는데 비교 위험도가 0.65죠.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예요. 거의 반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을 끊을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나중에 증명이 되면 오히려 다른 혈압약을 먹고 있는 환자도 이 혈압약을 바꾸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주는 우리 임상적인 의미는요. 첫째, 고혈압인은 코로나19에 사망이 높으니까 고위험군이니까 조심하시자고요. 고혈압인 더하기 노령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통계 80세 이상은 코로나 사망률이 29.몇%죠. 굉장히 3명당 1명이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건데 거기다 고혈압까지 겹치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인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더 코로나에 대해서, 감염될 위험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혈압약을 잘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따라서 평소보다 더 고혈압 치료를 가열차고 더 성실하게 더 진지하게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20%가량 팔리고 있는 탄탄탄, 이런 라스 억제제 계통을 먹는 사람은 약을 바꾸거나 끊을 필요가 전혀 없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모르는 사람이, 행여 의사가 아니면서 의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취득하고 그걸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다도 절대 믿으실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는 코로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아직도 우리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가 떠도는데 그 유언비어 때문에 오히려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포데믹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아주 이 전염병만큼 나빠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의사와 정부기관 외에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이야기, 무슨 면역에 좋다더라, 뭘 먹으면 예방된다, 이런 거 전혀 믿지 마십시오. 돈 버리고 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함부로 끊게 되면은요, 이 라스 이니비터는 심장하고 특히나 신장을 굉장히 좋게 해요. 그것 때문에 기능이 좋게 하는데, 우리 가끔 보면은 본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한 분이 있는데 크레아틴 레벨이 살짝 올라가 있어서 정상이긴 한데 정상과 저하, 신장 기능 저하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겨우 이 라스 억제제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이런 침소봉대하고 이런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에 속아가지고 본인이 그냥 의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끊어버린 사람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 오는 분들을 이렇게 신하는데 보면은 그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 병원 왔대요. 그러면 그 부작용이 있으면 그 주치의 선생한테 가서 이야기, 부작용이 있으니 다른 약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안 해요. 그냥 약을 안 먹어버렸대요. 그런 환자가 꽤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가서 상의하셔야죠.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이 약을 끊고 싶어. 절대 본인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 내가 우려가 되니 내 우려가 정당한 거냐 합당한 거냐 물어보시고 정 우려되면 약을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본인 생각대로 끊지 마세요. 그래서 함부로 끊게 되면 특히 심장 기능과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 살짝 나빴던 사람이 그 겉으로 안 나타나요, 그거는. 근데 갑자기 그냥 확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혈압인은 위험도가 높으니까 더 몸조심하셔야 되고, 약 더 철저하게 잘 드셔야 되고, 본인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탄계율을 드시고 있다면, 오케이, 더 좋은 거니까, 전혀 우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코비드-19하고 고혈압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일반인 강의인데, 제가 의사 강의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언제 할 거냐면은,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제가 제약회사 웹세미나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할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의사용으로 한번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혈압과 코로나19과 하이퍼텐션 드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계획이 있으니까 의사분들은 그때 한번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